자, 여기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죠? 발생되기도 하고 또 어떤 정신적인 부분에서나 또는 현실적인 면에서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생각도 복잡해지기도 하고 정리가 되기도 하고 이제 이러한 것들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이제 예측해보고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지금까지 했는 내용들은 이제 명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음양오행의 상생상국론을 이야기했고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그 상생상국론의 어떤 기본 원칙 하에 서로 이제 이 문제가 야기되는 것들, 그죠? 문제가 우리 현실 속에서 어떤 일이 사건 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인데 먼저 우리 10개의 천간의 글자들과 지지의 글자들이 있는데 먼저 천간은 천간의 10개의 글자들끼리 어떤 이제 일들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게끔 하게 돼 있고 그다음 지지에는 지지의 글자들끼리 문제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천간의 글자들은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거는 뭡니까? 형이상학적인 부분, 그죠? 정신적인 부분, 마음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다시 말하면 천간의 10개 글자들끼리 만나면 어떤 마음을 동하게 한다라는 거죠. 생각을 일어나게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간의 글자는 뭐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그죠? 천간의 글자는 일단 오행에 음양이 있었으니까 오행의 음양은 목과 화와 토와 금, 수가 오행인데 거기서 이제 양과 음으로 다 있었죠. 양과 음으로 나눠져 있었다. 그래서 완벽하다겠죠, 그죠? 갑과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이게 전부 기호들입니다. 그죠? 기호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죠? 요 10개의 순서죠, 순서. 여기 이제 시작해서부터 확산하고, 그죠? 확산, 이 에너지들이, 그죠? 확산하고, 여기에서 어떻다, 탁 날라서 다시 운동성의 전환이 되고, 양의 운동성에서 음의 운동성으로 전환하죠. 해서 여기는 이제 이 결실을 맺는, 수렴 운동작으로, 수렴. 그래서 여기서 결실을 맺는 구간이 되고, 여기는 수렴하고 다시 이제 본래의 위치대로 들어오는 거죠. 본래의 자리. 이제 이 자연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씨앗이 된다라는 거죠. 그죠? 씨앗,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 새싹이 나고, 이렇게. 확산은 이제 꽃을 피운다라고 되고, 꽃을 피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요 순서대로, 그죠? 순서대로 일이 발생되더라. 순서대로 생명이 태어나서부터 점점 자라고 다시 본래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다시 새로 뭔가 목으로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이런 이제 요 하나의 이제 이 기호의 변함없는 메커니즘이다. 그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명리에서는 천간의 것이라 해서, 그죠? 천간의 것이라 해서 형이상학적인 부분, 생각,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세 가지 정도만 이해하면 됩니다. 오극이라는 게 있고, 육합이라는 게 있고, 칠충 정도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정도만 이해하시면, 천간에서는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물론, 더 깊이 들어가면 또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오극, 육합, 칠충을 이야기하는데, 극이라 하면 이미 상생상등론에서 극이라 함을 알았습니다. 그죠? 여기서 극이라 하면 이길 극, 내가 무언가를 극한다. 그죠? 우리가 목극토 했지 않습니까? 오행할 때. 상생상극 할 때 목은 토를 극하고 거든요. 그럼 이 목이라 하면 목 안에는 벌써 여기 다 들어가 있죠. 화가 요 안에 있고, 토, 금, 수. 목극토 하는 것은 바로 요 천간의 요 기호들끼리도 극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바로 그 안에 다 우리가 목으로 갑과 을은 목으로 합족시켜 놓은 거고, 그죠? 기호를 그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목극토 한다는 극인데, 그래 다시 얘기하면 목은 토를 보면 극한다. 그래 글자는 갑은 요 양의 양, 음은 음끼리, 그죠? 양은 양, 음은 음끼리 싸우지, 남자는 남자끼리 싸우고 여자는 여자끼리 싸우고 남녀 간에 싸우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은 양끼리 싸우고 음은 음끼리 싸운다. 극한다. 서로 이기려고 한다. 근데 목이란 글자는 토라는 글자로 보면 토를 제압하고자 한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 그럼 반대로 보면 토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목만 보면 저기 나를 극을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무조건 극을 하려고 하면. 이 극한다는 자신에 저는 이 놀부짓한다라고 표현하거든요. 놀부짓한다.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목이 오면은 이 목이란 것이 나한테 자꾸 놀부짓거리 하는 거죠. 내가 뭘 하려고 하면 늘 놓고 뛰려고 하면 발목 잡고 이런 게 놀부짓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한다. 그러면 내 당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한 스트레스가 되겠죠. 그죠? 그런 환경을 이야기한다. 자, 그다음에 합은 우리가 그 이야기하는 끌어당김, 합치다. 그죠? 끌어당김, 끌림이 있다라는 거죠. 끌림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 요 합에 의해서는 끌림이 있다는, 이 합에 의해서는 반드시 또 다른 하나의 새로운 오행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그 부부지합이라 해서 만나면 이제 우리가 자식을 만들어주듯이 그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면 왜 됩니까? 자식을 놓으면 자식 키우는데 목적을 같이 공감대를 두고 다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을 말한다. 뭐 칠충은 7번째 만나는 글자와 이 충의 관계다. 부딪힌다는 거죠. 부딪힌다. 상당히 그거 하는 것도 위험한 거고, 그거 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이제 주체자가 내가 된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극한다라는 거거든. 그죠? 여기서 충이라는 것은 반대적 입장입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나는 그걸 받는다라는 걸 충으로 얘기한 거예요. 충을. 그리고 극충은 그 주체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누군가를 극하는 입장이 되면은 극이라고 표현하고, 그다음 누군가로부터 내가 극을 심하게 받는 것은 충이라고 표현한다. 충격적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극이란 5번째 만나는 글자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 갑은 한번 볼게요. 갑. 하나, 둘, 셋, 넷, 5. 그래, 갑은 무토와 극의 관계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6번째 글자는 하나, 둘, 셋, 넷, 5, 6, 기토죠. 기토와는 합의 관계가 되고, 7번째는 하나, 둘, 셋, 넷, 5, 6, 7 경이죠. 경금이죠. 경금인데 볼게요. 내가 극하는 거는 목극토잖아요. 그래서 극이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여기 7번째는 경금입니다. 경금. 양의 금이죠. 예, 어서 오세요. 양의 금인데, 양의 금이 만나니까 어떻습니까? 충이라고 표현했어요. 충,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극은 내가 그 무언가를 글자를 극을 할 때, 충은 그로부터 내가 극을 받을 때를 충이라고 표현한다. 많이 빠부셨죠? 예. 그래서 이런 5극, 6합, 7충만 이해하시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인다? 5극으로 움직일 때면 내가 마음이 동할 때는 내가 어떤 일을 뭔가를 누군가에게 그죠? 극을 하게 된다. 그럼 누군가 극받는 얘는 어떻습니까? 극받는 얘는 뭔가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나로 인해서 잘 안 된다. 자꾸 제지당한다라는 거고, 합은 갑기가 만나면은 합에 의해서 또 다른 오행이 만들어진다. 합은 그죠? 갑기 해서 만들어진다. 뭐 새로운 오행이 만들어지는데 그 새로운 오행을 이제 그건 화라고 하는데 그것을 갑기합토라고 만들어진다. 갑기합토, 그죠? 그다음에 충은 어떻습니까? 충은 내가 충 받잖아요. 그래, 갑인 입장에서는 경금을 보면, 그죠? 양금이잖아. 양은 양끼리 충하고 음은 음끼리 충하죠. 근데 이 경이라는 글자를 만나면 이 간목은 굉장한 스트레스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극의 상황과 합의 상황은, 극의 상황은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제지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어떤 글자, 이 글자를, 이 누군가로 제가 표현했습니다만, 이 글자를 보면, 그죠? 이 글자를 보면, 자꾸 이 글자의 어떤 그걸 하게 함으로써 자꾸 제지하게 한다는 거죠. 제하게 하기 때문에 그 글자가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글자들이. 우리 사주 8글자 중에 뭐 8글자 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글자들이 각자의 자기 색깔을 다 가지고 있는데 자기 역할이 있는데 뭔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죠? 그 역할을 하고자 함에 있어서 굉장히 그걸 당하니까 할 수가 없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환경이 되고 합이라는 놈은 만나면은 그 뭔가를 글자를 만나서 또 다른 뭔가를 만들려고 한다. 새로운 뭔가를 도모하게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합이라고 이야기하고 충은 다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함에 있어서 이 글자를 만남으로 해서 내 스스로를 제지당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과 그다음에 합으로 의해서 또 다른 뭔가를 도모하는 것과 또 하나는 내가 극당함을 말한다. 이걸 극합충으로 표현했다. 그죠? 그래서 극합충은 5번째 만나는 글자를 극이라 하고 6번째 만나는 글자를 합이라 하고 7번째 만나는 글자를 충이라 하는데 근데 대개가 이런 인터넷이나 보면은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몰라도 된다, 뭐 이야기 안 하는 경우도 많은데 왜냐하면 거기나 충이나 같은 맥락이거든요. 앞뒤만 바뀌면 되니까. 그래서 거기의 내용과 충의 내용을 이해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어리란 글자를 보면요. 자, 어리란 글자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리란 글자도 보면은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른 기토와 그죠? 5번째는 그다음에 육합의 6번째는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경금과 합을 하고 그죠? 그다음 또 7번째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아니지 을부터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을신충하고 이런 거죠. 그리고 이 개념이 보면 합은 음양이 달라야 합이 되고 극하는 객체끼리와 음양이 달라야 합이 되고 극충은 같은 맥락이니까 같은 양이면 양끼리 음은 음끼리 극하더라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했을 때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충과 극은 이제 뭐 5번째 만남과 7번째 만남을 이야기하는데 일반적인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7번째 이 충을 굉장히 상당히 좀 많이 다루죠. 이걸 갖다 이 일반적 충을 우리가 명례처럼 이 살이라고 하기도 한다. 살 그만큼 이 내가 당하는 거니까 살 우리가 보통 무슨 살이 있겠나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뭐 흉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지 않은 흉살 그렇게도 이야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이해해야 될 거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 더 안 나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병이란 글자는 5번째를 만나면 하나, 둘, 셋, 넷, 5번째 경금을 만나면 경금을 극하고 경금이란 글자가 경금이란 글자를 보면 병화는 그걸 꼭 눌러가 요 자기 기능을 못하도록 억제한다 이거예요. 요 기능을 못하게 계속 억누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병화는 6번째 만나는 신금이거든. 신금은 또 합을 하죠. 합을 합니다. 합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가 다시 하나의 새로운 오행을 만드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합을 하는 기고 충도 맞아요. 충극은 같은 맥락이니까 그 다음에 병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가 임수를 만나면은 충당한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병화의 할 일은 뭡니까? 병화가 화에서 할 일은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임수를 만나면은 꽃을 피울 수 있는 조건을 임수에 가려서 못한다 역할을 이 얘기입니다. 이게 극하는 거예요. 그러면 병화가 잘 되려고 하니까 여기 임수가 오면은 병화가 제 역할을 못하겠구나 이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경금을 만나면 이 경금은 뭡니까? 경금을 만나면은 경금은 병화를 만나면 이 경금의 역할을 못하도록 이제 자꾸 제재한다. 이렇게 이제
극과 충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하고 5극 6합 7충인데 합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극하고 이제 이 내용은 우리가 계속 나올 거니까. 자, 합은 갑기합에 의해서는 갑기합 토가 만들어지고 갑기합토. 그다음에 을경합은 이 금이 만들어집니다. 책에 지금 곧 나와 있습니다. 책에 보면 아까 그 56쪽에 보면 갑기합토, 을경합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병신합수라고 되어 있죠. 병신합수. 그다음에 정화는 임수를 만나면 합을 해서 정임합 목을 추구하고자 함이고, 그다음에 무토는 이 개수를 만나서 무게합 화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천간에 딱 요 5개의 오행이 자기네들끼리 합을 해서 갑기합토, 그죠? 을경합금, 병신합수, 그다음에 정임합목, 그다음에 무게합화. 그래 이제 이야기하면 갑이라는 글자를 기토라는 글자를 만나면 새로운 토의 오행으로 어떻다 힘을 몰아간다. 그래서 결국은 이 둘이 합쳐서 갑이라는 글자와 기토라는 글자가 힘이 합쳐서 토 오행으로 힘을 실어준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갑목, 자기는 목이잖아, 목. 쟤는 양의 목인데 음이 기토를 만나니까 토화 된다. 그래, 지는 어떻습니까? 지 본래의 역할은 없어진 거죠. 그래서 명리학을 조금 이제 배운 사람들은 뭐 합에 의해서 발목이 잡혔다라고 하는 얘기들은 이제 이런 이제 맥락에서 나온다는 얘기죠. 지 할 일을 역할을 못 하잖아. 지 할 일을 못 하니까. 갑은 기토를 만나면 토에 빠져버린 거죠. 지 역할은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을은 또 어떻습니까? 을은 을목은 합을 하면 경금을 만나서 합을 하는데 하면 어떻습니까? 금화되면 금. 이 목은 이 새는 날아가고 없죠. 음을 만나면 이 경금을 만나면 새는 날아가고 없다. 그래서 금화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시 이야기하면 기토는 갑목을 끌어들여서 토화시키고, 그죠? 을목은 경금을 만나면 경금은 을목을 끌어들여서 지거화한다라는 거지. 그죠? 이제 이런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병신합에 의해는 병화와 신금이 만나면은 수가 된다는 거예요. 수의 것으로. 자, 이 경금의 상태는 과일이 그냥 풋과일이에요. 씨앗이 없는 과일이에요. 그냥 육만 있는 관계고. 그 다음에 요거는 완전한 과일이라서, 완전한 과일은 씨앗을 말한 거거든요. 씨앗이 완전히 알차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완전한 과일을 말하는데, 병과 그 씨앗이 있는 것을 만나면 다시 수를 추구하고자 합니다라는 거예요. 수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수는 다시 새로운 뭔가를 하기 위한 휴면적인 상태, 그죠? 그런 상태를 말한다. 그래 병신을 만나면은 이제 그런 수의 것을 지향하고자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나중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다음에 정화와 임수가 만나면, 이거는 정화나 임수가 만나면 정임합에 의해서 목이 되고라는 거죠. 목이 되고. 목을 지향한다. 목은 뭡니까? 새로운 뭔가를, 자, 여기서 오행이 지금 나왔죠. 자, 화는 수의 상태는 본래의 상태. 그죠? 씨앗. 저기 수의 상태는. 그렇잖아요. 본래 뭔지 모르는 상태. 그죠? 유전자적인 거, 씨앗인 거. 이거는. 그 다음에 목의 상태는, 목은 뭡니까? 새싹 시작이라 했잖아요. 그래, 정임이 만나면 새로운 뭔가를 시작하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뭔가를 시작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아까 무토와 개수가 만나면은 그 시작한 것에 대한 이 확산하고자 하고, 그래 에너지를 이제 달리 쓰는 거죠. 두 개 끌어모아서 내가 너를 만나면은 무토라는 글자는 개수라는 글자와 만나면, 그러면 뭔가 우리 새롭게 해오던 것을 꽃을 한번 피워보자. 그에 대해서 점점 더 절정적으로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그런 에너지의 쓰임이 달라진다. 합에 의해서. 그죠? 합에 의해서 달라진다. 그래서 천간에는 5극
육합 7충에 의해서 우리가 주로 이제 연초 되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새로운 계획도 세우고 마음이 많이 달라집니다. 각오도 하고 하는데 그런 각오들은 어떻게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내년에 이제 지금 우리가 을이라는 을사가 오는데, 그죠? 을사가 오는데 내년에 천간에 을이라는 글자가 오죠. 그럼 을이라는 예? 아직 안 왔어요. 아, 올해 해네. 이제 해는 올해 해네. 그죠? 올해 맞아. 25년도니까 올해 이제 을사가 오죠. 그래, 을이라는 글자는 아까 오극은 뭐였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기토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육합은 어떻습니까? 을경이 되고, 맞죠? 그 다음에 칠충은 뭐였습니까? 신금이 되잖아. 그죠? 이렇게 돼. 그럼 내년에 이런 사건, 정신적 사건, 사고가 일어난다. 어떻게? 기토가 있는 사람은, 그 8글자 속에 기토가 있는 사람은 이 기토가 누군가한테는 내 본인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는 내가 뭔가를 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떤 뭐 과정이 될 수도 있고, 그죠? 누군가한테는 뭐 이 재테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재정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문서를 취하고자 하는 문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 야의 역할이 누군가에 따라서 다르죠. 그 역할을 내년에는 어떻습니까? 야의 역할은 다운되고, 그죠? 야의 역할은 다운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야의 역할이 다운된다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는 뭔가 자꾸 내년에는 기대하려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받겠죠. 그런 게 되고, 경은 어떻습니까? 을경의 합금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을이 오면은 요 금에 대해서는 그 을을 활용하는 거죠. 을을 잘 활용해서 금화시킨다라는 거죠. 을을 잘 활용해서 금화시킨다. 자, 예를 들어 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자, 화일간이면, 그죠? 이 지금 이 참 중국의 기초 과정에서는 상당히 어렵게 들리집니다. 일간이 뭔지는 모르니까 아직까지 기초 과정에서는 화가 주인공이 되면 이 을은 뭡니까? 을은 목이니까, 그죠? 목생화해주는 어떤 인성이 되는 거고, 그죠? 이 금은 화극금하는 이 경금은 그래서 이 화극금 하니까 이거는 이 재성인 거예요. 그죠? 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화인 사람은 이 을이라는 글자가 요 날라오면 나의 금하고 끌어들여서 요 뭔가 결정체를 만들어낸다, 현실화한다라는 거예요. 문서가 날라오면, 그죠? 이거 지금 문서가 날라오면 그걸 현실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 현금화식 돈으로 만든다라는 것도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그 역할들이 다 달라진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자, 을목이란 것은 오극 육합 칠충에서 목은 경금을 만나면 아까 육합 한다라고 안 했습니까? 합을 하면 그 오행에다가 그 이 합화된 오행에 이제 목숨을 건다 이거예요. 이 결정체를 다시 만들어낸다. 을목은 경금을 만나면은 내걸 그 몸에 빠져서 금화시킨다, 금화한다. 금을 만들어내는데 도움을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신은 충은 이건 이제 지금 얘기한 이 충이에요. 상당한 이제 충격적인 거죠. 자, 내게 있는 것은 지금 볼게요. 요거는 내년에 이제 요거는 운에서 온 거예요. 요거는. 근데 요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죠. 가지고 있는 거. 지금 우리가 상생상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금극목 당해야 되잖아. 금극목 당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 내게 있으면은 이 글자 금극목하는 이렇게 그거 하는 글자가 4개 있는데
운에서는 이 글자가 와요. 원래 오잖아요. 그러면은 금극목 하는 상태가 주체자가 여기 되는 거죠. 여기가 주체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 상태는 다시 이야기하면 충의 상태는 여기서 충 받는 게 아니라 이 나무가 금을 베기에는 물이라는 거죠. 물이다. 그 상태라도 자 여기서는 이 금극 이 야가 충의 관계가 안 되는 거죠. 충의 관계 충은 이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가 주체가 만약에 여기에 을이 있고 신금이 들어오면은 금극목한다 이 말입니다. 주체자가 바뀌는 거죠. 그걸 기초 과정에서는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건 사고들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5급 6합 7충에 대해서만 이해를 하시면 천간의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다음 이제 문제는 이제 12개 지지들 거에 할 때 이 지지들 것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전부. 그래서 복잡 다단하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전개됩니다. 그래서 책에 잠깐 보면 56쪽에 보시면 천간 지지 합충 해가지고 있죠. 그 천간의 합은 갑기합토 돼 있고 을경합금, 병신합수, 정임합목, 무게합화해서 이제 좀 밑으로 쭉 나열해 놨는데 이걸 좀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이야기했는 내용이 거기에 그대로 있습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천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예, 지금 가족 기초 과정이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